직장에서 좋아하는 일로 1인 기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도와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1인 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 성공한 사례, 성공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지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의 좀 공통점을 찾은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아이템을 잘 정해서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그 남이 좀 어떻게 성공했는지 보고 그 아이템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템의 어떤 공통점을 체크하고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또 다음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은 지금 하는 비즈니스에 넣어 놓는 게 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좀 소개해드릴 기업들은 유명한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알짜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명하진 않은데 혼자서도 다 먹고 살고 또 공통점이 또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한복남, 조선마술사, 그리고 또 황희슬 대표라는 분의 어떤 한복이라는 아이템과 그 비즈니스 모델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한복남이라는 거는 닉네임이고요. 조선마술사도 닉네임이고, 그다음에 황희슬 대표라는 그 대표님도 어떤 한복을 통해서 본인의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모두 다 이 한복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데요. 약간은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전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네이버 카페 1인기 아카데미 통해서 문의가 가능하고요. 유료 단톡방 3개월에 10,000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공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 2자리, 주말 2자리 이렇게 해서 이용 가능하시니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한복남이라는 분입니다. 이제 굉장히 좀 잘생기셨고 제가 봤을 때 거의 유아인을 많이 닮았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몸도 피지컬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래서 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일까? 이제 우연히 또 도정국 대표님이라는 또 저희 아는 대표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굉장히 좀 핸섬하시고 사업도 잘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일까 찾아봤는데 이제 본인 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시진 않아요. 왜냐면 이미 많은 걸 일어나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How to Enjoy Korea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복을 굉장히 잘 입으시고 다양한 세계 일주도 하시고 네, 한복을 입고 여러 가지 그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와 이분 진짜 열심히 하셨다. 그리고 굉장히 그 컨텐츠를 잡는 능력이나 이걸 소화해내는 능력이 뛰어나시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분 이야기를 제가 뭐 직접 얘기를 오래 나누지 못했어요. 잠깐 소개만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10년 이상 그 사업을 하셨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 분명히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고 아이템을 잡는데 그 고민도 있으셨을 텐데 아이템을 한복이라는 걸로 잘 잡으셨던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해외로 한복이란 컨텐츠하고 한국이란 컨텐츠를 해외로 수출을 하는 그런 컨셉을 굉장히 잘 잡으셨고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주가 또 한옥마을 또는 한국 컨텐츠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어떤 특화된 한복 거리 또는 문화 거리를 이제 그 만드시는데 도움을 주시고 조언도 하시고 그래서 와 이분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또 온라인 컨텐츠 이렇게 쭉 쌓아놓으신 거 보면서 단순히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니고 온라인 컨텐츠만 해도 3년 전에 이미 쌓아놓으셨어요. 2017년도부터. 근데 제가 다른 또 컨텐츠를 봤는데 2015년 컨텐츠부터 2012년도 컨텐츠부터 거의 한 8년 전부터 계속 요 한복에 대해서만 꾸준하게 본인 브랜딩을 너무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복남이란 컨텐츠를 보면서 와 이분 대단하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브랜드시 그 오버랩이라고 하죠. 이 일이 비슷한 게 있었는데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떠오른 게 이제 유튜브죠. 요 친구였어요. 조선마술사라는 친구인데 이경재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개인적으로 거의 한 4개월 이상 같이 일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어떻게 좀 사업을 이뤄나가는지 옆에서 많이 물어봤어요. 그때 강남에서 일을 할 때인데
우연히 마케팅 쪽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친구도 그 당시에 그 무슨 코로나 말고 그 광우병인가 뭔가가 돌아가지고 중간에 갑자기 이 그 공연을 못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마케팅을 배우려고 또 새롭게 어떤 모임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물어봤어요. 경재야, 니 왜 이렇게 갑자기 그 이 친구가 하는 게 뭐냐면 마술사예요, 실제 마술사. 그래가지고 뭐 카드가 없어진다거나 그 눈앞에서 보여주는데, 그리고 뭐 종이 저 멀리서 울린다거나 새가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이런 마술을 하는데, 그 창고를 굉장히 크게 지어놓고 서울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경재야, 너 왜 이렇게 그 규모를 크게 하냐? 그리고 갑자기 왜 현대 시대인데 조선 쪽 마술을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방송국에서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컨셉을. 그래서 이 친구도 보면은 네이버에 쳐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뉴스가 나와 있는데, 이 친구도 저 초등학교 때부터 마술을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술을 본인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마술을 그냥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보다 마술을 더 잘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이때 이 친구가 생각해낸 게,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통하고 마술을 결합해서 스토리를 입혀서 마술 스토리극을 해보자. 그래서 이 친구 공연은 뭐냐면요, 단순히 마술이 아니고요, 그 엄마를 잃어버린 조선 마술사가 엄마를 찾기 위해서 마술을 배워서 이거 엄마를 찾는, 그러니까 1인극이에요. 혼자서 연극을 이렇게 쭉 하는, 요걸 다 본인이 제품을 본인이 직접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거의 90%의 어린이들이 다 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초대를 받고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실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아가지고, 이 미국이거든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네네, 미국에서 이렇게 요걸 가지고 쭉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뛰어난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제가 느낀 거는, 좀 이따 공통점 때도 말씀드리겠는데, 정부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잘 받고 선정도 잘 돼요. 그래서 이 친구도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복남하고 이 조선마술사 이경재라는 친구하고 오버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오버랩이 된 게 요 분인데, 요 분은 사실 2017년도인가 16년도인가 제가 출판에 한참 심취해 있을 때 이제 와, 이런 책도 나오네라는 생각을 하고 본 책입니다. 그래서 한복 입고 홍대 간다라는 제목이 너무 좀 멋있잖아요. 한복이 전통이고 홍대가 그 어떻게 보면 이국적인 느낌이고 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인데, 또 28살에 어떻게 28살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쭉 읽어봤는데, 한복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있는 그 대표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황희슬이라는 대표님이시고, 그래서 요 사례를 쭉 보았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복남이라는 대표님, 그다음에 조선마술사라는 이경재 대표, 그다음에 한복남이라는 황희슬 대표님, 쭉 보면서 굉장히 비슷한 성공 사례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 그리고 이분들이 뭐 물론 본인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다양한 어떤 컨셉이 맞아서 또 비즈니스 모델이 잘 정착이 됐을 텐데, 이분들이 잘 되신 이유가 뭘까? 또 나는 어떤 걸 배워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반대 사례도 있어요. 설명남. 네, 한복남이 있다면 설명남도 있는데, 설명남은 접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제가 설명남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는 유튜브 이렇게 만들어서 영상도 만들고 다양한 이제 그 홍보 물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제가 여기에 온 전력을 쏟지는 않고 있지만은 이 한복남이나 어떤 이경재 대표, 황희세 대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컨셉을 좀 잘못 잡았구나 라는 것을 제 스스로 느꼈습니다. 왜냐면 같은 노력이더라도 만약에 10이라는 노력을 해도 10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게 있고, 100이라는 노력해도 1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컨텐츠가 있다면 당연히 전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의 그 기준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전 단순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 전 국민이 좋아하는 사업, 그리고 모두가 선호하고 야 저거를 저 나이 때 어떻게 하지라는 사업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패 사례는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공통점을 좀 간단히 정리해 봤는데 정부 지원금 및 지자체 후원을 보면은 이 세 분이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본인들 노력에 의해서도 받고요. 정부에서도 이 사람들을 찾아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는.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굉장히 잘 받을 수 있는 컨텐츠고 지자체에서도 좋아하고 이러한 걸 해야겠구나. 예를 들면 제 설명남 정부 지원금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지자체 후원금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지자체에서 돈을 쓸 때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만들어주지 못하죠. 명분을. 두 번째는 한복이라는 소재가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 옷이라는 소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통이라는 거는 지금 뭐 여당, 야당, 뭐 정권이 바뀌는 게 관계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소재예요, 이게. 그래서 전통을 조금 건드리고 전통에다가 플러스 옷, 네. 그리고 이거 뭐 대여. 지금 그 한복남 대표님하고 광희수 대표님은 요 대여까지 가고 있거든요. 한복 대여. 그래서 요런 게 요 한복 대여 여기 보면은 네.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이 겹쳐져서 굉장히 좋은 수익 모델이 나온 거 아닌가. 그리고 조선말술사라는 친구도 이제 지방자치 또는 어떤 정부 또는 소극장에 굉장히 초대를 많이 받는데 초대를 많이 받습니다. 초대를 많이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 몸값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조선말술사라는 친구도 제가 듣기로 한 번 공연하는데 큰 공연 같은 경우는 7,800만 원. 그 다음에 그 작은 공연은 한 2,300 정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한 3년 전에 그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요게 또 가장 중요한데 젊은 남자 여자의 1인 기업. 예. 그러니까 혼자서 약간 열심히 여자의 CEO. 요 컨셉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복남이라는 컨셉 또는 조선말술사라는 컨셉이 요 60대에 이제 은퇴하시고 한복을 좋아하시는 분이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은 약간 느낌이 나이 드신 분이니까 당연히 한복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정부에서도 또는 지자체에서도 또는 고객들도 지금처럼 관심을 못 가질 텐데 세 명 다 보면 굉장히 젊어요. 네. 되게 젊으시고 이 친구는 저보다 한두 살 정도 어리고 이분도 네, 80년대 중후반생이고 이분 나이는 모르겠지만 80년대 중후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젊은 분이 진행하는 CEO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젊으신 분들이 사업 아이템을 정한다. 예를 들면 20대 분이 정하신다. 이러면은 약간 뭐 전기차, 그다음에 뭐 부동산 이런 거 하면 젊으신 분들이 하면 오히려 욕을 먹어요. 왜냐면은 이 젊은 놈이 뭘 하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그런 걸 극복하고 뭐 하신 분들 뭐 빌사남이나 젊은 부자 마을 유빈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약간 그 표면상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어떤 명분도 얻고 진리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전통이라는 소재, 그 다음에 지금 약간 고령화되어 있는 어떤 문화에서 내가 들어가서 젊은 감각을 어필하는 게 좋지 않나. 근데 그렇다고 뭐 가야금, 그 다음에 뭐 단소 이런 거는 시장 자체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시장 자체가 넓은 식주, 뭐 옷이나 먹는 거나 뭐 전통 한옥 요런 거는 굉장히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통 가옥으로 리모델링해서 옛날 집을 사서 전통 가옥으로 리모델링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친구가 제 주변에 있는데 그 친구도 생각해 보니까는 네, 전통 가옥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정부 지원금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공통점에서 본인이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이 지금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옷이라는 거 렌트라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홈페이지인데 한복은 홈페이지 이 옷을 빌려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보면은 네 한복 종류의 이런 거 다 빌려주시는 건데 네. 네. 이런 거를 하루 빌려주는데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빌려주고 다시
돈을 받고, 그래서 보시면은 한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은 한복 종류, 헤어스타일링, 예, 머리도 본인이 요거 팔고, 액세서리, 장신구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면서 와, 진짜 너무 그 컨셉을 잘 잡으시고 사업 확장 속도도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아마 좀 그 이렇게 한복에 전혀 관심이 없어도 지금 들어가기엔 약간 너무 이 고정수요가 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행 사업이 망했어요. 정말로 그냥 망했어요. 이거는 비하하는 게 아니고 여행사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행사하고 겹치는 게 바로 이 한복이에요. 왜냐, 한복을 입는 90%가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긴 조금 어렵고, 좀 있다가 한복 또는 한옥 또는 음식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마라. 저처럼 설명남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부, 세상, 고객이 좋아하는 것을 하자라는 게 오늘 좀 결론입니다.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